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포항 시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지진 소송입니다. 2명만 모이면 지진 소송 이야기부터 꺼내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송 참여 여부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포항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진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 포항 인구 50만 중 약 45만 명은 추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소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만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줄을 서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112로 지진 때와는 달리 포항시가 직접 소송 접수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별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변호사법 문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최고 6%인 성공보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수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공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 모든 혼란은 끝납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진 위자료 일괄 배상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주영 의원은 포항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빠른 추진 및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 계획에 관해 포항시에 물었고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과 포항 환호공원 동물사육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포항시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은 7년 전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과는 전혀 다른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은 어제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을 유발한 내남 단층과는 20km 떨어져 있고 같은 단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어떤 단층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상청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경주 반핵단체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진앙지 남동쪽 10km의 월성원전이 있고 정부의 단층 조사에서도 월성원전 인근에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다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주시가 2년 전 폐쇄된 옛 동해남부선철도 황성동과 동천동 구간에 대규모 도심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동해남부선 철도 운행이 중단된 부지에 대규모 도심숲 조성을 추진합니다.
천년 숲길이란 이름으로 조성되는데 황성동에서 동천동까지 2.5km 구간에 폐선 부지와 완충 녹지를 포함해 1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57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 시설 결정 변경을 내년 상반기 때쯤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으로서 이제 시설 결정하면서 실시 설계까지. 도심숲 조성 절차가 시작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성동에 주차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들 문화 공간을 좀 같이 조성했으면. 특히 시민들은 경주시가 도심숲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며 폐철도 부지 조성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철길이 이제 황성동을 절반으로 나눠 놨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할지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고 저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폐철도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도심숲 조성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 2만 3천 헥타르 가운데 55%인 1만 3천 헥타르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자연복원 방식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피해가 가장 컸던 울진과 삼척은 1만 6천 헥타르 가운데 55%를, 강릉과 동해는 52%를 각각 자연복원 중이며 영덕은 조림복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406헥타르 가운데 78%의 벌채 후 나무를 심어 복원 중입니다.